그러면 하나씩 개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네, 먼저 용어가 일단 어렵죠. 용어가 뭐 벡터 DB는 또 뭐고 임베딩은 뭐냐, 이게 되게 어려운 용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벡터가 뭐냐? 그 이과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죠. 그냥 이 괄호 안에 숫자들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게 벡터예요. 그래서 이게 굳이 좀 간단하게 쓰자면 1, 2 이런 거는 그래프 그리면 요거잖아요. 여기서 x축이고 y축이다 하면은 이게 1,2에 이렇게 점 찍을 수 있잖아요. 네, 요거 벡터입니다. 이게 벡터고 이거를 3차원으로 늘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x, y, z라고 하면은 여기 1, 2,1로 해볼게요. 그러면 1, 2, 1로 하면은 약간 그림 이상한데 요게 점이 찍힌 거겠죠. 여기에. 요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숫자 덩어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숫자 이렇게 대괄호 쓰고 뭐 이상한 숫자 여러 개 쓰면은 이게 벡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어떤 공간에 점을 찍을 수 있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벡터가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 숫자 들어가는 게 벡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벡터 DB는 뭐냐? 그 숫자들을 좀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뭐 SQL 관계형 DB니 뭐 다큐먼트 DB니 이런 게 있는데, 그것들은 이걸 물론 저장할 수 있어요. 저장할 수 있는데 좀 특화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벡터 데이터만 좀 따로 잘 저장하는 DB가 없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벡터 DB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 좋은 점이 뭐냐? 벡터들 간에 막 거리 계산하는 것도 되게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용어 임베딩은 뭐냐? 네, 임베딩은 그 별거 없습니다. 또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뭐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그런 거를 임베딩 모델이라는 거를 거쳐서 그 통과하면은 이게 벡터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를 임베딩 벡터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가 있으면 이를 쇽 통과해가지고 벡터로 바꿔준다. 이게 임베딩입니다. 네, 인코딩이랑 거의 비슷한데 인코딩은 뭐 디코딩이랑 엮여 있잖아요. 근데 임베딩은 그냥 이렇게 임베딩 벡터로 만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시로 엠리스트라는 이 손글씨를 인식할 때 쓰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해서 학습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변환하냐? 이렇게 변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이제 1이라고 써 있으면 이걸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제 흰색을 0이라고 하고 검은색을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애가 다 0이고 이 1 있는 요 부분만 이렇게 그 진한 순서대로 이렇게 1이 제일 진한 거고 얘가 좀 연한 거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 그림을 벡터로 바꾼 겁니다. 이게 벡터가 아까 이 괄호 안에 숫자 여러 개 들어간 게 벡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벡터로 바꿨어요. 요런 개념입니다. 근데 얘가 너무 많잖아요. 숫자가. 아씨 너무 많으니까 이거 그냥 차원을 줄여 해가지고 차원을 3차원으로 줄입니다. 우리가 좀 보기 좋게. 그래서 차원을 줄이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 링크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주얼라이징 엠리스트. 그러면 벡터로 만들었으니까 어딘가 이제 또 차원을 줄이면은 좌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좌표를 찍어 보면은 뭐 비주얼라이즈가 여러 개 있는데, 네, 이걸로 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벡터로 바꾸면 아까 점 찍는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점 찍는 것처럼 여기 보면 숫자 0끼리가 모여 있습니다. 이게 벡터로 바꾸니까 공간상에 비슷한 위치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0, 얘도 0이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근데 이 노란색을 가니까 얘가 2예요, 2. 그쵸? 2인데 좀 0에 가까운 2도 있어요. 2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얘는 0인지 2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근처에 오게 됩니다. 그죠?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근처에 오게 됩니다. 얘도 여기 보면 이 보라색이 7이죠. 7. 7 바로 옆에 있는 얘는 4인데 7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다가 여기로 가면 이제 확실히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긴 게 비슷한 위치에 찍힙니다. 임베딩이 다 비슷한 것들이 비슷한 곳에 묶여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그 그림만 되냐? 텍스트도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보면은 뭐 애플 이런 것도 임베딩 모델 거쳐서 글자마저도 이제 이 벡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숫자로. 이 바나나라는 것도 숫자로 바꿀 수가 있는데,
요거를 그러면 찍어보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2차원으로 더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과일끼리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매거진 뉴스페이퍼도 이게 신문이랑 잡지 비슷비슷한 종이 뭔가잖아요. 얘네가 비슷한 곳에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쯤에 얘는 뭘까요? 얘는 뭐 사과에 대한 내용이 담긴 매거진 뭐 이런 게 가운데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벡터로 찍어보면 비슷한데 뭉쳐있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할 겁니다. 약간 놀라운 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그냥 비슷한 위치에만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특성도 있어요. 이게 맨이랑 킹이랑 남자라는 속성이 있죠. 그리고 우먼이랑 퀸이랑 이게 여자긴 한데 이게 둘 다 관계가 뭔가 비슷비슷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벡터끼리 서로 뺄 수가 있거든요. 뺀다는 건 이렇게 이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화살표랑 놀랍게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상관없는 이 점들을 이렇게 찍었을 뿐인데 요거를 빼는 것만으로 이 맨 빼기 우먼이랑 킹 빼기 퀸이랑 이 화살표가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죠. 임베딩 벡터를 이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임베딩 벡터를 이용하면 단어 간의 관계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즉 가까이 있을수록 비슷한 연관된 단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게임 해보셨나요? 꼬멘트리라고 요거 좀 재밌던데 이게 해외에서도 되게 유행했는데 어떤 건지 같이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이걸 이해하는데 좋습니다. 단어 유사도라고 하면은 뭐 거리가 가깝든지 뭐 각도가 가깝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 해보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에 단어를 추측하는 게임이 있어요. 단어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뭐 사과 이렇게 쳐보면은 유사도가 16.49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과 과일 종류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뭐 책상 이런 거 하면 얘는 더 낮죠. 그러니까 유사도가 더 낮다는 건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고 사람 사람 하면 좀 유사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람과 비슷한 종류겠거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뭐 집 이런 거 하면 집은 되게 거리가 멀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유사한 단어를 추측하다 보면은 점점 가까운 단어를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답이 지시하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떤 단어랑 가까운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한 질문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잡지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럼 잡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 이 관련 데이터들 이런 걸 가져와서 이걸 연관 데이터로 넣고 이거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쓰고 임베딩을 쓰고 벡터 DB를 쓴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벡터 DB를 그러면 왜 쓰냐를 이제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벡터 단위로 비슷한 거, 그러니까 질문에 연관된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질문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면은 그 질문과 거리가 가까운 것들 데이터를 모아서 이 주변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를 하겠다 라는 목적입니다. 그 다른 DB는 조금은 안 맞죠. 물론 이걸로 쓸 수도 있을 텐데 벡터 DB가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근처에 있는 것들을 좀 빠르게 찾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벡터 DB를 그래서 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안 쓰셔도 됩니다. 항상 선택입니다. 벡터 DB 안 쓰고도 그냥 다큐먼트 키밸류 뭐 일반 SQL DB나 그냥 비슷한 거 찾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뭐 사과라고 있으면 사과가 들어간 거 싹 끌고 와가지고 할 수 있는데 약간 아쉬운 거는 뭐 과일이랑 사과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사과로 검색하면 과일이 안 찾아지겠죠. 그냥 텍스트로만 검색하면. 근데 벡터로 검색하면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이미지 검색 맞아요. 이미지도 왜냐면 이미지를 검색한다는 게 사실 그냥 이런 키밸류 다큐먼트 이런 걸로는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뭐 픽셀 값이 비슷한 걸 찾아야 되나 이런데 벡터로 만들면 그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 사과 그림이랑 바나나 그림이랑 가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들 가져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벡터 DB를 쓰고요. 그래서 벡터 DB에 어떤 종류가 있냐? 이런 게 있습니다. 크로마 DB 이거는 이제 그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공짜로 쓸 수가 있어서 이 오픈 소스를 쓸 거고요. 파인코는 돈 내야 됩니다. 위비에이트도 아마 돈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은 되게 최적화나 이런 거 되게 잘해주지만 돈 내야 되고 크로마는 공짜 오픈 소스다 라고 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써서 여기에 좌표들을 쫙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